자, 이번 벌써 8주째 강의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 급식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해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생관리 항목이라든가 또 뭐 선행 요건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 시간과 이번 주까지는 이 해썹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조강업소와 단체급식업소용의 위생관리 항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단체급식용 위생관리 항목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바로 급식을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급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가지고 어떤 거 뭐라 그럴까요? 또 환기라든가 뭐 개인위생이라든가 뭐 또 이런 자급적인 어떤 위생관리에 대한 것들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항목들이 더 포함이 돼서 10항목 정도가 더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11개 항목인가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은 제조가공업소의 경우에는 작업 환경 관리에서 동선 계획이라든가 공정 간 각각의 그 제조 공정 간의 오염 방지를 위한 항목수가 3개인 반면에 단체 급식업소는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온도 습도 관리는 1개 항목이 있고 단체 급식용도 마찬가지로 1개가 되네요. 환기시설 관리는 2개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단체 급식인 경우에는 전기라든가 뭐 이런 뭐 끓인다든가 열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환기량이 많은 용량이 많은 그런 환기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목수 2개고 여기는 1개고 방충관리나 방서관리는 벌레라든가 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막는 그런 관리는 3개의 항목이 있는 데 비해서 단체급식은 2개, 그 다음에 개인위생관리는 각각 하나씩. 물론 여기 지금 나오는 항목들이 뒤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계속 중복적으로 나오지만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위생관리는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는, 예를 들어서 생선을 취급하는 뭐 칼도마라든가 조리 도구와 만약에 신선식품을 처리하는 아니면은 김치라든가 이런 비가열 식품을 처리하는 그런 칼도마 등의 어떤 그 기구를 사용하면서 가지고 서로 동일한 그 기구라든가 뭐 도구를 사용을 하면 교차오염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 외에도 뭐 끓인다든가 열을 가한다든가 열 처리할 수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을 같이 사용한다면 교차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2개를 지정해 놨고 전처리, 조리, 완제품의 관리, 배식하고 그다음 금식은 영양사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조리장 같은 사람들이 배식 전에 금식을 하게 돼 있고 보존식 관리도 마찬가지로 1개 항목이다. 보존식은 144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냉동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하나, 둘, 셋, 11개 정도 항목이 되네. 그죠?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 세척 또는 소독에 대한 관리, 이렇게 해서 제조가공업소인 경우에는 16개 항목이 있는데 비해가 단체급식소 경우에는 26개 항목. 그 다음에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을 한다 했는데 칼이나 도마 등의 조리기구나 용기, 앞치마, 고무장갑 등은 원료나 조리 과정에서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재료 특성 혹은 구역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는데 조리용인 경우에 장갑은 제가 이게 조금 사진을 크게 내리다 보니까 아주 좀 화상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조리용은 흰색, 전조리용은 뭐 분홍색, 청소용은 붉은색 이렇게 해서 장갑인 경우는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이 청소용은 붉은색이다 하는 것을 표시사항을 전부 부착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리하는 사람들이 보고 또 새로운 사람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이 핑크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착용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작업장과 조리 작업장에서의 사용기구 및 용기는 구분 사용을 하여라 해서 색깔별로라든가 형태, 보관장소 등으로 구분을 한다. 또 식재료별로도 구분 사용한다. 생야채라든가 육류, 어류 등으로 뭐 가공식품 이런 거 구분해서 사용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조리용은 이렇게 분홍색, 뭐 포장용, 이제 세정용, 세척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하늘색인가 뭐 파란색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 해서 교차 오염도 줄일 수가 있겠고 식품 안전을 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식품 취급 등의 작업은 바닥으로부터 밑으로부터 60cm 이상의 높이를 실시하여서 바닥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라. 이 바닥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염 방지 사례고 여기 이제 작업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위생화를 신었고 위생복을 입었고 위생모를 사용을 했죠. 모자를 쓸 때 사실 머리카락이 안 나오도록 써야 되는데 조금만 어수라니 그죠. 그 다음에 작업 특성에 따라서 실제 바닥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라. 이 정도는 한 1m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동은 냉장 해동이 있고 또 전자레인지 해동 또 흐르는 물에 대한 유수 해동이 있는데 이렇게 해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동한다는 표시를 또 식별 표시를 둬야 됩니다. 이렇게 그 아크릴판 같은 데다. 그 다음에 냉장 해동을 할 때는 해동실 냉장실에서 별도의 해동실이라는 마크를 구분 표시를 하고 여기 이 속에서 냉동 제품을 해동을 하게 됩니다.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하고 즉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리할 때까지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재동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붉은 글씨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동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가공식품이라든가 그런 데도 보면은 아마 다 부착되어 있는 어떤 그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은 식품 안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해동 관리 기준을 설정을 하고 실제 작업상에서의 이행이라든가 해동식품의 당일 사용이라든가 이런 재동결하지 말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두고 이제 전처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냉각 온도 및 시간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가열 조리 후에 냉각이 필요한 식품은 냉각 중에 오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신속히 냉각해야 하고 또 냉각 온도 및 시간 기준을 설정을 한다. 신속히 냉각 온도가 얼마가 된다는 그런 것을 여기 보면은 1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일어났죠. 냉장식품을 절단 소분할 때는 식품 온도가 가능한 한 15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한 번에 소량씩 취급하고 처리 후에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온도 관리를 해라. 이렇게 돼서 급속 냉각기고 관리 기준을 설정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실행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냉각 방법은 이렇게 급속 냉각 장치를 이용을 한다든가 하고 자연 냉각 후에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 가열 냉각 공정은 온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품온을 측정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리가 완료된 완제품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했을 때 완성된 조리식품은 배식 전까지 보관 온도라든가 조리 후 섭취 완료 때까지 소요 시간 기준을 설정 관리해야 하고 유통 제품의 경우에는 적정한 유통기한 및 보존 조건을 설정해서 관리를 해라. 28도 이하의 경우에는 조리 후에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섭취인데 보통 2시간 이내에 모든 배식이라든가 섭취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보온 제품인 경우에는 보온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리된 음식인 경우에는 60도 이상을 유지를 하고 뭐 국이라든가 탕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유지하고 조리 후에는 5시간 이내에 섭취를 해라. 그 다음 제품의 품온을 5도 이하로 유지를 할 때는 조리 후에 24시간 이내에 섭취를 완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관리 기준을 설정을 해서 현장에서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식, 금식, 보존식에서 배식 시 온도 관리는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은 10도 이하, 온장 보관하는 것은 60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온도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배식 도구 및 방법은 위생 장갑이라든가 청결한 도구를 사용을 해서 배식 중인 음식하고 조리가 완료된 음식을 절대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완전히 배식이 끝난 음식은
배식 중인 음식은 배식을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 다시 조리가 완성된 음식을 가지고 배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은 왜 조금 남아있는 경우에 조리 완료된 음식에다가 남아있는 음식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배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금식은 영양사가 배식하기 직전에 금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에 대한 맛이라든가 온도, 이물, 이치,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을 실시하는데 만약에 영양사가 없으면은 조리사가 금식을 대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존식은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을 보존해서 혹시라도 식중독이 걸렸을 때 역학조사를 해서 필요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 조리한 식품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에 넣는데 아니면 멸균 비닐봉투에 넣는데 뭐 우유라든가 뭐 요구르트라든가 요플레라든가 이러한 호상 요구르트 이러한 것들은 원래 제공되는 그 형태대로 딴 데 들어서 넣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우유를 그대로 뭐 냉동시킨다든가 요구르트를 그대로 냉동시킨다든가 해서 보관을 144시간 즉 7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및 기계류 설비 및 이렇게 설비 관리는 여기 보면 김치 공장의 설비 비치비에서 아래인데 대체로 김치 공장과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바닥에 에폭시와 같은 것들이 잘 젖어 있고 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네, 그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게 되고 절단기 같은 게 있는데 식품 취급 시설이나 설비는 공정관이나 혹은 취급 시설이나 설비 간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배치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설비를 잘 배치를 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배치를 하라. 일방향으로. 그 다음에 위에 방지를 하고 윤활유를 쓸 때는 이러한 도구에 윤활유를 쓴 데는 식품 전용 윤활유를 쓰게 되고 도색을 했는데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해서 커브를 씌운다든가 언더팬을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 설비에 대한 설비는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 보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칼 소독을 할 적에는 이렇게 여기 안에 저수조에 차염수산 나트륨이라든가 소독수를 넣고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고 이 장갑이에요. 용도별로 구분 보관하죠. 이거는 전처리용 장갑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리용 장갑이라면은 그거는 행거 자체를 달리하게 됩니다. 어떤 데 보면은 위생복을 이렇게 위생복을 건조를 하는데 그 옆에 양말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같이 혼용해 가지고 건조시키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처리 시설에서는 온도 변화를 측정 기록하는 장치를 구비를 하고 이것도 기록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6도, 13.1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온도 변화 측정 기록 장치 사례죠. 이거는 마이너스 48, 44.8, 마이너스 48 이렇게 온도 기록 장치를 봅니다. 보고는 자동으로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동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 기록을 하는 경우는 경보장치를 설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온도가 이탈되었을 때 경보를 준다든가 하게 되겠고 대상 설비는 뭐 살균, 멸균기, 뭐 칠러기, 그런 동결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된다 해가지고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점검표 사례입니다. 야채 세척 소독기를 어떤 부위를 어떻게 소독을 하고 세척을 하는가, 사용 도구는 무엇을 했는가, 주기는 어떤가, 담당자는 누군가를 각각 전부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점검표의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탈피기, 절단기, 가열기, 지방기 예로 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 시설 관리인데 여기는 전부 이제 냉동 창고가 있죠, 그죠? 각각 들어가게 되고 이건 복도고 전부 워크인 냉장고들입니다. 통째로 여기 안에서 자키 같은 것들 넣고 이제 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큰 냉장 냉동 창고가 있는 경우에는 뭐 개육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에 큰 냉장고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뭐 더 큰 축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뭐 생면이라든가 떡국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도 다 이렇게 많이 큰 냉장 냉동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있고, 요 온도 관리를 하는 여기 이제 콘솔 박스가 여기 조절하는 게 있고, 여기는 냉풍 돌아가는 팬이 돌아가고, 여기도 팬이 돌아가고, 여기는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하는 장치를 이렇게 놔뒀습니다. 여기 좀 급냉실, 무슨 실, 해동실 다 적혀져 있죠. 여기 보시면은 냉장 시설은, 냉동 시설은 각각 얼마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라. 그 다음에 온도를 이렇게 인지하는 그런 감응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입구 쪽에다가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쪽은 온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입구는 문을 여닫으면서 온도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센서가 올라가게 돼. 센서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온도를 감지해서 바로 냉각 쿨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에다가 센서를 감응봉을 놔두라는 얘기고, 냉장 시설 내부 온도는 단 이제 편의식품이라든가 훈제 연어는 5도 이하로 보관한다. 아니면은 자사에서 보관 온도를 별도로 설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표시 장치는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라. 저장고 외부라든가 디지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용수 관리, 사용하는 물의 관리는 여기 보면은 지하수인 경우하고 뭐 상수도인데 특히 지하수인 경우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수질검사 성적표를 꼭 이렇게 지참을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이 지하수를 사용할 적에 이런 검사 성적표가 없다든가 물 살균 소독 장치가 없다든가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이런 권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해썹 인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물 이제 그 음용수인데 먹는 물인데 정기검사에서 충남 금산군 군복면 어디에서 2009년도에 물을 채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세균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보면은 이제 뭐 23번 항목, 그 다음에 46개 알루미늄까지 전부 다 이거를 다 먹는 물 수질에 대한 그 관리를 다 전부 완료했다. 적합이다, 불검출이다 하는 기준을 적합하게 되는 수질검사 성적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자동 염소 투입구를 넣어가지고 소독을 해라는 그러한 소독 장치로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 검사, 물에 대한 검사는 보면은 지하수는 연 1회 이상 하고 음료수를 제조하는 데는 단기로 6개월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미생물 합격인 것은 월 1회 이상 실시를 해가 간이 키트 검사를 하는 겁니다. 수질 검사, 미생물 검사, 관능 검사 이렇게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